오늘은 폴리선 그리고 수정하는 방법과 다중선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5개밖에 안 돼요. P라인, 폴리선 그리기, P에디트, 폴리선 수정하기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조인 명령어 공부했었죠? 바로 이 조인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P라인은 종종 써요. 그러니까 기존의 도면 위에다 폴리선을 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종종 씁니다. 자, P라인, 그 다음에 시작점, 그 다음에 넥스트 포인트, 뭐 나머지 특별한 거 없죠? 일반 라인 그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사실 이걸 그리려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게 라인을 이렇게 그려서 조인 쓰면 네,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죠? 근데 때때로는 그냥 폴리선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자, P라인. 자, 폴리선에는 특징이 하나 있다 그랬죠. 선에 굵기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컨트롤 숫자 1. 그럼 속성창 나오고 선택한 다음 바로 여기 글로벌 위드 값을 조절하시면 돼요. 글로벌 위드를 예를 들어서 10. 그러면 선의 굵기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P라인, 자, 폴리라인, 시작점을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아크도 있고 하프 위드 있고 랭슨 있고 언도 있고 위드 있고, 위드가 폭이면 하프 위드는 반폭이네요. 그죠? 폭의 절반이니까. 자, 위드. 그랬더니 스타팅 위드, 시작하는 부분의 위드 10mm, 엔딩 위드, 끝나는 부분의 위드 10mm. 어떤가요? 똑같이 이번에는 명령어를 통해서 선 굵기가 지정이 됐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폴리라인, P라인, 시작점, 위드, 처음 시작을 0을 줬고요. 끝나는 부분은 10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화살표가 그려지네요. 다시 위드, 0 엔터, 0 엔터. 다시 위드, 10 엔터, 0 엔터. 다시 볼까요? 위드, 0 엔터, 아니, 다시 P라인, 위드, 10 엔터, 0 엔터. 다시 위드, 0 엔터, 10 엔터. 다시 위드, 0 엔터, 0 엔터. 어떤가요? 화살표 모양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위드를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P라인, 그 다음에 아크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끝점 지정하면 이렇게 아크가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폴리선으로 이와 같이 그려집니다. 뭐 P라인을 이용해서 선을 그리고 아크를 이용해서 곡선 그리고 다시 라인으로 바꾼 다음 다시 아크로,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려낼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P라인은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자, P에디트입니다. 자, P에디트, 그리고 폴리선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수정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오픈, 여기 열린 거 보이시죠? 클로즈, 도형 닫기. 사실은 이걸 되게 많이 썼어요. 이 기능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CAD에서 3D로 만들 때 솔리드라는 모델링 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폴리라인이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닫힌 도형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뭘로 확인해요? 바로 얘로 확인합니다. 선택 딱 했는데 여기 이렇게 클로즈 메시지가 뜨네요. 그럼 이건 열린 도형입니다. 솔리드로 모델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클로즈로 이렇게 도형 닫고 그리고 솔리드 도형을 모델링 했습니다. 바로 이걸 많이 썼어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오픈되어 있죠? 클로즈, 도형 닫힌 거 보이시나요? 오픈, 열린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P-edit 선택하고,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면 여기 width가 있습니다. width. 자, width. 선의 굵기를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선택하고, width. 그러면 선 굵기 지정이 되네요. 다시, width. 자, 선의 굵기 한번 바꿔보실까요? P-edit 선택하고, 뭐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여기 이 부분 피트 곡선, 스플라인 곡선, D커브, 직선. D커브를 누르면 직선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피트 곡선 누르면 피트 곡선으로, 스플라인 곡선 누르면 스플라인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렇게 해보시면 좋아요. P라인 20mm, 그 다음에 20mm, 20mm, 20, 20,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스플라인 그렸던 거.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제가 20mm 짜리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 복사를 하죠. 이렇게 복사를 했고요. P-edit. 얘는 피트 곡선으로. 다시 P-edit. 얘는 스플라인 곡선으로. 자, 복사를 해주면 금방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트 곡선은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 스플라인 곡선은 이렇게 접선으로 통과하는 곡선. 자,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죠.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라인이나 혹은 서클로 그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지우고 아크. 이렇게 그린단 말이죠. 그죠? 자, P-edit. 라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CAD가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요. Do you went turn it into one? 다시 말해서 당신은 이걸 하나로 만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역하면 폴리선으로 바꿀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본값 yes니까 그냥 엔터. 그 다음 여기 조인 보이시죠? 조인. 연결하기. 바로 이 조인 명령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인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조인하고 오픈 클로즈를 이 두 가지만 썼던 거죠. 나머지는 안 쓰고.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조인 해가지고 종종 스플라인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폴리라인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조인 명령어 쓸 때 100% P라인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스플라인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언더한 다음에 P-edit의 조인을 사용합니다. 그럼 100% 폴리선으로 들어가요. 요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멀티라인 스타일. 요건 다중선이라고 합니다. 다중선이요. 선을 동시에 여러 개를 그리고자 할 때 쓰는 명령어가 멀티라인인데, 이 명령어가 완벽한 명령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명령어가 다 만들어졌어 끝 이게 아니고 매년 조금씩 바뀌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이 끝난 명령어가 아니란 뜻이에요. 심지어 에러도 있고요. 또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대로 나아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만 쓰세요. 나머지는 그냥 분해해버린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면을 보면, 이렇게 도면을 보게 되면, 얘든, 자, 도면을 보게 되면, 자, 여기는 선이 3개죠. 중심선과 벽선. 그래서 3개입니다. 근데 여기는 선이 몇 개일까요? 여기 가운데 3개에 2개가 더 붙어 있죠. 5개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그린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자, 중심선, 색상은 빨간색, 선의 모양은 그리고 센터.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단면, 컬럼, 노란색, 선의 모양은 continuous. 자, 이렇게 놓고 제일 먼저 레이어는 중심선입니다. 보시면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해서 이렇게 그릴 거예요. X라인 0도, 90도. 자, 그 다음 옵셋 4200. 조금 더 위로. 옵셋 1800, 1600, 1900, 4500. 자, 그 다음 위로 옵셋 4300, 2400, 3000. 그 다음에 자, 여긴 다 끊고 여기서부터 옵셋 1300, 선이 이렇게 지나갔네요. 그 다음 옵셋 3300, 4000, 3600, 1800. 네, 다 됐네요. 여기 요만큼 끊어지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내려가면 돼요. 왜냐면 여기 2400이니까 옵셋 2100, 1200. 자, 그러면 다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하나. 트림. 여기서 한번 끊고. 자, 이런 모습이네요. 자, 이때 여기는 요 선의 위치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 끝선에서 여기 끝선을 그리시고 여기 중간선으로 선을 그리신 다음에 이렇게 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중심선 다 그려졌나요? 자, 그러니까 중심선은 결국은 X라인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벽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벽선 있죠? 내벽이라고 하죠. 요건 보통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게 돼요. 이 벽선의 두께는 200mm입니다. 보통 200mm로 해요. 그러니까 중심선 기준으로 100mm, 100mm.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옵셋 100mm. 자, 이런 식으로요. 필렛. 자, 나머지 다 옵셋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가 옵셋 트림 필렛, 옵셋 트림이라고. 근데 이제 여기 하나 더 들어가면 이와 같이 필렛이 하나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매치 프로퍼티스.
를 쓰지 말고, 자, 조인. 자, 제가 조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렛을 해보죠. 필렛. 어떻게 되나요? 조인을 했어요. 조인을 하면 폴리선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필렛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선이 그러니까 폴리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이제 응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필렛을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선들이 굳이 안 바꿔도 이런 식으로 쉽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겉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끝에 트림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트림해주고, 하나씩만 트림하고, 그 다음 다시 한번 필렛. 자, 여기도 자, 트림한다고 해서 폴리선이 일반 라인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지금 트림하고 필렛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제 철근 콘크리트가 다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에 뭐가 붙냐면 단열재가 붙습니다. 단열재가 최소 두께가 120mm예요. 단열재 최소가 120mm입니다. 옵셋 120mm.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120mm 단열재가 이렇게 붙습니다. 폴리선으로 그려버렸으니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번에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감벽이 100mm입니다. 이렇게요. 다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끝났어요. 어떤가요? 자요. 자, 많이 쉽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레이어에서 자, 외벽을 프리즈 걸고 얘를 복사하는 겁니다. 카피. 그러면 금방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중심선만 복사된 거 보이시나요? 자, 중심선 복사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우리가 써야 되는 명령어가 첫 번째가 멀티라인 스타일입니다. 멀티라인 스타일입니다. 먼저 멀티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2개 만들 겁니다. 자, 멀티라인 스타일. 그러면 이와 같은 명령어가 뜹니다. 멀티라인 스타일을 실행하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로 떠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띄워보시죠. 여기 보시면 뉴 버튼 있죠. 자, 뉴 버튼을 같이 눌러봅니다. 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스타일의 이름을 지정하라고 해요. 제가 W200이라고 하나 만들 겁니다. W는 월, 벽이란 뜻이고 200은 두께, 200mm짜리 두께를 뜻합니다. 자, continue. 그러면 이제 이렇게 뜨는데 이 오른쪽에, 아니 왼쪽에 여기 캡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무시하셔도 돼요. 여기 무시. 그 다음에 여기 description이라고 하는 건 주석입니다. 여기다가 쓰면 돼요. 벽 두께 200mm 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럼 이건 주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엘리먼트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가 요소란 뜻이에요.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에 나와요. 선택하면 나옵니다. 칼라나 라인 타입은 굳이 선택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레이어를 통해서 지정할 겁니다.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100. 다시 선택하고 그냥 100. 자,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OK.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또 뉴 버튼을 누릅니다. 이번에는 W420이요. 420이요. 자, 그리고 Continue. 자,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벽 두께 420이라고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은 맞아요. 근데 두 개가 더 있어야 돼요. 220, 320짜리. 그러니까 여기 Add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Add 버튼 두 개 누르시면 이렇게 두 개 만들어지죠? 선택하고 델키 누르시면 삭제도 됩니다. 자, 두 개 추가하고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얼마를 쓰면 돼요? 220. 자, 그 다음 다른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320.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OK.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W420부터 할까요? W420 선택하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커런트 멀티라인 스타일이 있죠. 현재 작업하는 스타일이 스탠다드랍니다. 그러니까 W420 선택하고 세커런트 누르면 W420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바꾸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OK 누르시면 돼요. 자, OK. 그러면 이제부터는 W420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M9. 자, 멀티라인, M9. 그러면 이제 반드시 커맨드 라인을 보셔야 돼요. 여기 current setting, 현재 설정값, justification이란 단어가 나오네요. 이 단어는 글씨 쓸 때 한번 또 나올 건데 자리 맞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 맞춤이 탑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스케일이 20으로 되어 있네요. 20배 크게 그려라 이런 뜻입니다. 이건 반드시 고쳐야 돼요. 그 다음 지금 내가 작업하는 게 W420. 그러니까 일단 스케일부터. 자, 얼마로 고쳐야 될까요? 얼마로 고쳐야 될까요? 1입니다. 1로 고치셔야 돼요. 간혹 0으로 고치고 선생님 이거 안 그려져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스케일 0이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1로 고치셔야 돼요. 이렇게 1로. 그래야 1대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지금부터는 그냥 보세요. 자, 탑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어떻게 걸려요? 제일 위쪽에 걸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Justification. 이번에 bottom. 자, 어떤 거요? 맨 아래쪽에 걸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우리가 써야 될 건 뭐예요? 제로입니다. 왜 제로냐면 이 제로선이 바로 중심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로를 선택해 놓고 이렇게 한 번에 쭉 따라 그리면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렸던 게 한 번에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 명령어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여기는 클로즈입니다. 그럼 어떤가요? 벽테들이 다 그려졌네요. 많이 쉽죠? 그래서 나온 명령어입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자, M9. 자, 여기 스타일에서 W200으로 바꿉니다. 그죠? 우리 W200하고 W420하고 두 개 만들었죠? 만약에 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여기 물음표 눌러보시면 내가 썼던 이렇게 여기 내가 썼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W20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스타일이 W200으로 바뀝니다. 나머지 이제 하나씩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엔터, 엔터. 다시 또 엔터, 엔터. 자, 어떤가요? 금방 그려졌네요. 그죠? 왼쪽에 그렸을 때는 다 옵셋하고, 그 다음에 한번 조인하고, 필렛하고, 트림하고, 또 필렛하고. 근데 이렇게 오른쪽에 그린 건 어때요? 금방 그려졌죠. 자, 여러분들도 빨리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렇게요. 자, 조인, 아니, 필렛. 필렛이 안 돼요. 익스텐드. 익스텐드는 돼요. 트림 돼요. 그죠? 아래 버전에서는 안 됐어요. 제가 그랬죠? 이거 명령어가 하나씩 발전되고 있다고? 네, 이 명령어가 완벽한 명령어가 아니에요. 다시 봅니다. 그러면 여기 트림하면 되겠네요. 트림. 안 돼요. 트림이 안 돼요. 보세요. 여기 금지 표시 뜨는 거 보이시나요? 멀티라인끼리 또 트림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중간에 라인을 그려놓고 트림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멀티라인을 놓고는 또 트림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명령어들이 있느냐면 ml-edit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ml-edit. 근데 이 명령어도 완벽하진 않아요. 많이 개선되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아요. 수업을 하면서 몇 번 오류를 봤거든요. 어떤 때는 오류가 나오는데 어떤 때 또 안 나와요. 똑같은데 어떤 때는 나오고 어떤 때는 안 나오고 그래요.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자, 보시죠. ml-edit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와 같이 대화 상자가 뜹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왼쪽에 이 세 개 있죠. 이 세 개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closed cross, closed t, open cross, open t, merge cross, merge t.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두 개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여기다가 선을 좀 그려보죠. 멀티라인 425로 해서 스타일 420, W 420. 자, 선 하나 그리고 다시 하나 그리고 다시 또 하나 그리고 다시 또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스트레치를 제가 늘렸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그려놓고 하시면 돼요. 자, ml-edit. 자, closed cross. 자, 퍼스트 라인 수직선 선택했고, 세컨드 라인 수평선 선택했습니다. 어떤가요? 통과됐나요? 첫 번째 선택하고 두 번째 선택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다시 볼까요? 오픈 크로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시요. 머지 크로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차이점 보이시나요? 클로즈드예요. 여기가 닫혔다는 뜻이에요. 교차되는데 두 번째 선택한 게 그냥 이렇게 통과가 된 겁니다. 오픈은 여기가 열렸다는 얘기고 머지는 어떻게 돼요? 가운데가 합쳐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자, ml-edit 이번엔 closed t입니다. 선택하고 남길 부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남길 부분 선택하고 통과할 부분 선택하고. 그럼 여기 클로즈 된 거 보이시죠? 다시요. 오픈 T. 남길 부분 선택하고 통과할 부분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 오픈되어 있는 거 확인됐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머지 T. 남길 부분 선택하고 통과할 부분 선택하면 이렇게 머지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ML 에디트, 여기 코너 조인트라는 것이 있네요. 코너 조인트. 이렇게 코너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코너 조인트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이 되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ML 에디트. 여긴 일단 잠깐 냅두고, 요 두 개 냅두고, 여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커트 싱글.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내가 지정한 하나만, 싱글, 한 줄만 커트합니다. 커트 올 그러면 이렇게 전체를 커트해 줍니다. 차이점은 이거예요. 싱글이기 때문에 하나만, 올이기 때문에 전체를. 자, 한번 해보시죠. ML 에디트. 그 다음에 웨일드 올. 웨일드가 용접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다시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M라인. 자, 멀티라인을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클릭해 봤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들 있죠. 자, 선택을 해보면 여기에 그립이 하나씩 잡힌 거 보이시나요? 이걸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벌텍스라고 합니다. 정점이란 뜻이에요. 벌텍스, 정점이란 뜻입니다. 자, ML 에디트. 그러면 여기 딜리트 벌텍스라고 있죠. 클릭하면 이 벌텍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삭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다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와 같이 그립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ML 에디트. 여기에 보시면 add vertex라고 했습니다. 정점 추가하기. 겉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선택해보면 이와 같이 그립들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립을 클릭한 다음에 스트레치로 이렇게 클릭하고 이동하고 클릭하고 이동하면 다시 원래대로 모양이 복구된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 부분이요. 나머지 이런 부분들. 자, ML 에디트. 그 다음에 머지 티를 쓰시면 돼요.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그럼 간단하게 선정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남기고 통과하고,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남기고 통과하고. 자, 이런 식으로 다 두 번씩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제가 이 부분을 아직 안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에러가 나요. 남기고 클릭하고, 여긴 괜찮네요. 패스. 남기고 통과하고. 네, 좋습니다. 남기고 통과하고, 남기고 통과하고. 네, 이번엔 에러가 나진 않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완성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창문도 들어가고 문도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창문 크기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 부분. 여기 창문이 그 창문 그림 크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두 개를 그릴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그릴 건데 여러분들은 여기 나머지까지 쭉 그려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를 그리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는 방법은 똑같고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4개 그리기 쉬워요. 그 다음에 얘 하나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먼저 얘를 보도록 하죠. 자, 도면 먼저 찾아보시죠. 요거 어딨냐면 여기 자격증의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 바로 여기 창문 그리기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렉탱글로 그리시면 돼요. 골뱅이 1200, 1200. 보통 우리가 계산하는 유리창 하나는 600mm로 봅니다. 600mm로 보고, 그러니까 두 장이니까 120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왜 1200이냐면 보통 이 건물 높이 있죠. 우리가 사는 이 높이를 2400으로 봅니다. 2400인데 300mm 단위로 커지시면 돼요. 근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이 창문이 크면 어떨까요? 채광이 좋겠죠. 환기 잘 되죠. 근데 사생활 보호는요? 안 돼요. 반대로 창문이 작으면 어떤가요? 환기가 나쁘고 채광이 나빠요. 대신에 사생활 보호는 좋아요. 그죠? 저희 집이 그래요. 지금 제가 사는 집이 통창이에요. 미쳐요. 옷도 못 갈아입겠고, 새벽에 5시 반이면, 햇빛이 눈으로 직격합니다. 5시 반이면 일어나야 돼요. 미쳐요. 통창이, 그러니까, 대신에, 밖에 너무 잘 보여요. 환기 너무 좋아요. 문 딱 열어놓으면, 지금 같은 경우, 새벽에 4시, 5시 되면 서늘해서 두꺼운 이불 덮어야 돼요. 환기는 잘 돼요. 그럼, 그래서, 요런 부분, 요런 창 같은 경우, 그 절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딱 적당하겠죠. 그래서 1200에 1200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린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개구부라고 불러요. 10개자의 입구자. 개구부, 부이란 뜻이에요. 개구부. 자, 제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개구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옵셋 45mm. 요건 창틀입니다. 창틀이 45mm. 그 다음 옵셋 60mm. 창문을 이제 그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중간에 선을 긋고요. 창문이 이렇게 닫히는 게 아니죠. 그죠? 중간에 이렇게 겹쳐지게 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옵셋 30mm. 좌로 한 번, 우로 한 번. 자, 가운데 지우고, 자, 트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온전한 창이죠. 앞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건 잘려졌으니까 뒤로 있는 거.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렉탱글. 유리가 4개예요. 골뱅이 2400, 1200. 옵셋 45mm. 자, 4장이기 때문에 요 중간에 마주칩니다. 여기 2개는 서로 겹치고요. 여기 2개 겹치고요. 여기는 마주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렉탱글 미드 포인트로 클릭. 옵셋 60mm. 다시 라인 옵셋 30mm. 트림으로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러, 대칭이에요. 그러면 금방 그려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2개를 그려보시고 나머지 여기 3개도 다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시죠.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1200이죠. 1200, 그 다음에 2400, 1200, 그 다음 욕실이네요. 욕실 같은 경우 900이죠. 네, 여기 90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트림으로 열어볼까요? 얘는 다 붙어 있단 말이죠. 멀티라인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분해합니다. 익스플로드. 분해해 주세요. 이제 멀티라인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트림하고 자르고 막 이어붙이고 해야 돼요. 그래서 멀티라인은 의미가 없고, 자, 이렇게요. 라인 중간점에서 선을 긋고 옵셋 600mm 좌우로 한 번씩, 그 다음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면 이 부분에 창문이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여기에요. 이 부분입니다. 도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mm 옵셋을 하시고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100mm, 요 사이 간격이 100mm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100mm 옵셋 하시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벽이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단열재 붙이고 그 다음에 치장 벽돌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처럼 그리는 게 옳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그리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왜 이렇게 그렸니? 그러면 시간 없어서요. 그냥 약식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면 아무 소리 않고 넘어가요. 근데 다음부터 이렇게 그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은 이거 가지고 실력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뭐라고 안 해요. 현재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개구부를 만들어 보시죠. 다시 하나 또 볼까요?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방문과 현관문 그리기가 있습니다. 방문, 얘를 그릴 거예요. 방문을 보면 폭이 900입니다. 방문은 폭이 900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깨 폭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어깨 폭이요. 보통 일반적인 성인의 어깨 폭은 600mm로 계산합니다. 600mm고요. 그 다음에 사람 앞뒤 폭 있죠. 앞뒤 폭을 300mm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기 이렇게 지나가고 한 사람은 옆으로 이렇게 비켜 설 수 있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방을 이렇게 방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사람 옆으로 비켜서 있고 한 사람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그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900mm라는 간격이고, 자, 2100mm, 높이는 2100mm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요. 자, 렉탱글 900, 2100.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개구부가 되는 거고, 이제 방문 틀이 있겠죠. 옵셋 40mm. 이렇게요. 그 다음에 사선을 그리세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 사선은 가상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선 주시면 돼요. 이렇게 중심선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심선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바닥에서 900mm 옵셋합니다. 이렇게요. 이 바닥에서 옵셋 900mm. 왜 900mm냐면 우리 허리춤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손의 위치 있죠. 그게 900mm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자, 옵셋 60mm. 자, 바로 여기 교차되는 이 지점. 자, 바로 이렇게요. 교차되는 바로 이 지점에 반지름 30인 원을 하나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림으로 나머지를 잘라내시면 얘가 손잡이가 되는 거죠. 요렇게 그려지면 요거 옛날 거. 여기를 뭐라고 부르나요? 문지방이라고 불러요. 근데 요즘 문지방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거. 자, 다시 봅니다. 렉탱글 900, 2100. 자, 분해를 한 다음에 다시 조인합니다. 이렇게 위에 것만. 옵셋 40mm. 자, 라인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900 60 서클 30 옵셋 적당히 트림으로 자, 선 연장하고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확실히 차이가 나죠? 문지방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